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전국의 고등학교 중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의자가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출입 기록이 돼 있다고 증언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의 경직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전국의 고등학교 중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4명이 오늘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전국 1794개 고교 중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경북 청송여고와 경기 파주의 한민고 둘뿐이었습니다. 채택률로 계산하면 0.11%입니다. 하지만 이 두 학교는 교과서 채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두 곳 말고도 47곳의 학교 역시 여전히 선정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교과서 주문을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촉박한 교과서 채택 일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47개 교에서 학원일을 소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의자가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출입 기록이 돼 있다고 증언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유우성 씨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로는 처음으로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나와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출입국 기록을 제출했는데 북한에 갔다 온 것처럼 변조돼 있다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나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날조 은닉했다면서 수사 담당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우성 씨는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재판만 받고 있다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간첩 사건이라 지인들을 만나 말도 못하겠다, 사람도 못 만나겠다고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유 씨는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까지 하게 됐다고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밝히며 목이 매는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1년 지금 조사를 1년 가까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1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재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고 솔직히 제가 무슨 다른 사건도 아니고 간첩 사건으로 받고 있으니까 주변 지인들을 만나서 말도 못하겠고 사람도 못 만나겠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 예.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론이 조금 더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뤘으면 유성 씨의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언론 환경에 대해서 저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논란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동시에 새누리당의 경직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산 경남 지역 민방인 KNN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소통이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야당의 주장이 옳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모습이 우리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무언가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철도 파업 철회 중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최근 경직됐고 자율적 의사결정이나 아이디어가 없는데 이 모든 게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돼서 오는 안 좋은 현상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 중재가 돌파구를 열어준 계기가 됐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도 파업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한 정부 여당의 소통 부재와 경직성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무성 의원의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두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소통 문제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반대편의 목소리, 지지층이 아닌 목소리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야당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래도 대화하려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들어주는 모습이 우리 전국을 좀 안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최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국무총리실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1급 고위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5명이 경질됐습니다. 총리실은 그동안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발탁 인사를 병행했다며 내일자로 1급 고위직 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사직서를 낸 10명 가운데 심호태 국정운영실장과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장 등 4명이 유임됐고,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은 경제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등 5명은 사직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정치권과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실체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법원과 군검찰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은 사이버사령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모 전 심리전 단장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는 이 전 단장이 지난달 31일 정년 퇴직하면서 민간인 신분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전 단장은 심리전단 요원들이 대선 및 총선 관련 각종 정치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군사법원과 달리 일반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어서 공판 전 과정에 큰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등 국정운영 1년을 평가하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은 깊은 장막 속에 잘 보이지 않고 측근들이 전하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과거로 회귀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1960, 70년대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라 계획을 세우면 모두가 협조했지만 지금은 크고 복잡한 사회로 위에서 알아서 할 테니 따라오라는 식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경제팀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제팀이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기보다 현 정권의 현실인식과 접근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1년 넘게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최근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 씨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아들을 면담했다며 전화통화는 그 직후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씨는 자신과 손자 등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아들과 2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북한이 새해를 맞아 아들과 다른 가족들의 전화통화를 특별히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적으로 2차 총파업 투쟁을 벌입니다. 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 분야 규제 완화 등 노골적으로 민영화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고, 철도노조와 민노총에 대한 노동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태도라며 전면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결의대회는 오후 4시 서울광장을 비롯해 대전역 서광장과 부산 시청광장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현대차 노조가 잔업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파업 동참 의사를 밝히자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업이라며 참여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는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자신의 새해 전국 구상뿐 아니라 박 대통령 회견에 반박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의 정치를 강조하고
올해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1.7%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당 월 평균 보험료는 94,140원으로 작년보다 1,570원이 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은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달에 기준금리가 8개월째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5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막고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취약계층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10차 고위급 협의를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체결된 방위비 분담 협정은 지난해 말로 끝났으며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협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우리 정부가 9천억 원 정도를, 미국은 9,500억 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에서 5년,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한국, 중국 등이 비판하더라도 총리로서 당연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누군가가 비판한다고 해서 참배를 안 하는 자체가 문제며 설사 비판을 받더라도 총리로서 당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반론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을 겨냥해 나를 국군주의자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비판을 하는 나라가 매년 10% 이상 군사비를 20년간 늘려왔다고 견제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낮에도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구 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추위는 주말에 잠시 쉬어가다가 다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매서운 한파도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영하 7.6도, 습도는 27%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